오늘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집단 지도 체제에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2011년 7월 달에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 당대표가 집단 지도 체제는 대표위원이 있고 그 대표들이 여러 명이 이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대표가 되었는데, 같은 해, 2011년 같은 해 10월 26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서울시장 신임 투표를 했잖아요. 그걸 헛발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장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세훈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선관위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디도스 사건이라고 해요.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그렇다. 그 책임이 이제 불거지니까 엉뚱하게 그 당시 당대표를 하던 홍준표 후보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 사람들이, 그때는 한나라당인 것 같은데, 한나라당 사람들이. 그래서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당대표가 디도스 공격하고 뭔 상관이 있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신임 투표하는 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서울시장, 그 오세훈 씨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무슨 당대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응? 그래서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지금은 바른정당으로 간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집단 사퇴함으로써 저도 당대표를 사퇴한 일이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는데 당대표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만두라는 얘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당대표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7월 달에 당대표가 돼가지고 10월 26일에 그랬으니까 아마 11월 달쯤 이제 그만뒀겠죠. 그때 이 홍준표 대표를 그만두게 한 사람이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 세 사람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썼네요. 이 세 분은, 이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을 말합니다. 이 세 분은 그 당시 저를 사퇴시키면서 박근혜 이후 당권을 자신들이 장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 세 사람이 까다로운 홍준표를 밀어내고 박근혜 이후에 우리가 당을 장악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홍준표를 당대표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대표원 사직을 하는 이런 꼼수를 부렸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개혁 공천을 통해 당을 새롭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래선 우리 당 꼬라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총선 불출마를 하고 개혁 공천을 해서 당을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친이는 이명박 걔를 말하죠. 친박근혜계를 말하죠. 친박. 그리고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 세 분들의 합작으로 지도체제가 붕괴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친박,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중도파 세 사람, 이 세 사람 이렇게 다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홍준표 대표를 무너뜨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대표가 집단 지도 체제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집단 지도 체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 지금 하자고 움직임이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걸 똑같이 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계파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집단 지도 체제는 책임 정치에 반하고, 책임 정치를 안 하죠. 단일 지도 체제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뭐 뚝심 있게 일도 하고, 일을 하다 실패하면 물러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계파들의 이익만 대변하니까 뭐 물러날 책임도 없는데 그냥 막 물러나게 해버리고, 뭐 지도체제 허물어 버리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또 집단 지도체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건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응? 이 홍준표 후보가 이게 특공대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막 밀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뭐 독불장군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성격이 또 이런 사람은 급하거든요. 급합니다. 또 화도 잘 내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 몰라도. 그러면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적이 많죠. 능력은 있는데 적이 많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집단 지도체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하는데 집단 지도체 해가지고 어영부영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뭐 힘없는 그런 회의나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되겠냐. 한 사람이 끌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노무현 정권 2기에 들어서 좌파들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우파 괴멸 작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노무현 정권 이렇게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더 세련되고 더 힘있는 모습으로 이제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그러고, 예차는 막 공식적으로 우파를 다 괴멸시켜버리겠다고, 우리가 집권하면 우파를 다 괴멸시키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른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우파를 분열시키고, 바른정당이 이제 위성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위성정당 노릇했잖아요. 저쪽 민주당, 국민의당 다 편을 들어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잖아요. 위성정당이죠. 말로만 보수죠. 무늬만 보수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제는. 보수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래 했으니까. 그래서 바른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우파를 분열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 정권은 사정을 매개로, 사정. 제 정권 잡아서 벌써 사정한다고 그러잖아요. 4대강 다시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최순실 사건 다시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마구 이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거죠. 사정을 매개로 자유한국당을 흔들 것입니다. 한국당까지 이제 흔들어 대겠죠. 걸려들면 여지없죠. 벌써 김진태 의원 집어넣으려고 했죠. 200만 원 벌써 벌금을 1심에 선고해놨죠. 이런 중차대한 형국에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 강력한 단일 대우를 이루어야 이들의 행책동을 분쇄하고, 제1야당으로 분쇄하고 전면적인 당 쇄신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심각한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거 집단지도 체제해가지고 힘이 없는 그런 당권을 행사하면 그 서로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의논할 때 또 의논을 해가지고 뭐 일 터지면 또 회의하다고 세월 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무슨 제1야당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적과 어떻게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단일 대우를 이루어야 된다. 단일 지도 체제를 해야 된다. 단일 지도 체제. 이 말은 내가 단일 지도 체제의 대표가 돼가지고 한번 이 당을 새롭게 하고 민주당, 국민의당, 이 바른정당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은 내가 하겠다는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이거든요. 박정희 정권 말기 신민당 당수였던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고
그때는 단일 지도체를 했거든요. 김영삼 이 총재가 강력한 리더십을 그래서 그 제명을 했죠. 제명. 그리고 허수아비 지도부를 세웠죠. 김영삼 제명하고 반정부 시위하는 것을 근거로 제명을 했고, 그 다음에 허수아비 지도부를 세워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 강력한 여당이 등장했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없는 집단 지도 체제 해가지고서는 이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전투적이고 세련된 좌파 운동권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만반의 전투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강력한 지도체제를 갖추고 그 힘으로 당을 쇄신해야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납니다. 했습니다. 이제 이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되고 이제 좀 이렇게 재충전하는 기간을 가져서 제대로 실력을 기뤄가지고 다음 대선에 도전할 수만 있으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죠. 없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있습니다. 윤칼세, 윤창중 대표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떨어진 후에 그렇게 했거든요. 은퇴 선언을 하고 절치부심해서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당은 다른 사람들이 맡기고 그러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현재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끌고 나가서 이 강력한 정부와 싸울 만한 인물이 현재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그런 지도자가 현재는 안 보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적당한 대충 집단 지도체를 만들어가지고 힘없는 여당으로 가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망합니다. 총선에 참패합니다. 국민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지금 다음 대선도 다 물 건너 갑니다. 마크롱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면 홍준표 대표 안 해도 됩니다. 당대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야 되고요. 마크롱 같은 사람이 등장이 안 된다. 젊고 신선한 사람이라 해야 되죠. 늙은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젊고 신선한 사람. 국민들이 보도 저런 사람이 다 있었어.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희망이 있어. 이런 사람이 탁 등장해. 그런 사람을 내세울 만한 힘이 있으면 이번에 홍준표 당대표 뽑지 말고 그런 사람 내보내면 됩니다. 네. 지난번에 누가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랬죠? 김태호 경남지사를 젊은 신진으로 내세우려고 그랬죠. 그때 그게 실패했죠. 이게 뇌물 받아 의혹이 불거지는 바람에 총리 후보로 했다가 낙마했죠. 그때 그것만 안 되고 김태호가 됐으면 임무를 걸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을 내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인물에 거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올까? 초선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고 적어도 재선 이상은 돼야 될 텐데 초선이 당대표 하기는 어려울까? 초선 중에도 그런 사람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마크롱은 국회의원도 아닌데도 대통령이 돼, 프랑스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에 그런 인물이 있을지, 또 그런 인물을 내세울 만한 그릇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면 마크롱 같은 사람 내세우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돼요. 그 단일 지도 체제가 돼가지고 싸워서 일단 자유한국당은 끌어올려야 됩니다. 다음 총선에 이길 정도로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후계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맡겨서 끌고 나가게 하고 자기는 홍준표 후보는 대선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해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이 망연자실했죠. 망연자실했어요.
그때 미국 해군이 이 위기를 돌파할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어니스트 킹 제독입니다. 저 영국 쪽을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태평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인데 이 어니스트 킹 제독을 미국 함대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미국 해군을 지휘하도록 맡겼습니다. 근데 이 어니스트 킹 제독이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불같고 또 화를 잘 내고 독단적이고 그래서 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말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일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개차반을 부른다는 이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개차반을 부른다. 개차반은 아주 여기서 개차반은 아주 뭐 못돼 먹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아주 사냥개 같이 그런 사람을 부른다는 것이죠. 일이 힘들어지면 그래서 자기 지금 미국이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 미국 해군이 지금 일본 해군에게 기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대참패를 맞아서 이제 미국 해변이 괴멸당할 정도가 되니까 자기 같은 개차반을 불러가지고 지금 미국 해군을 그래서 진짜 성공했거든요. 뭐 저돌적으로 일본 해군을 밀고 들어가가지고 일본 해군을 물리쳐버렸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어니스트 킹 같은 이런 당찬, 이런 대찬, 강단이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런 지도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주고 다른 사람이 이런 홍준표 후보 같은 지도력을 가지는 사람이 당장에서 당대표를 해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제기할 발판을 준비할 수 있게 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일단 당을 추스리는 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 세 사람이 까다로운 홍준표를 밀어내고 박근혜 이후에 우리가 당을 장악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홍준표를 당대표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대표원 사직을 하는 이런 꼼수를 부렸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개혁 공천을 통해 당을 새롭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래선 우리 당 꼬라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총선 불출마를 하고 개혁 공천을 해서 당을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친이는 이명박 계를 말하죠. 친박근혜 계를 말하죠. 친박. 그리고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 세 분들의 합작으로 지도체제가 붕괴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친박,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중도파 세 사람, 이 세 사람 이렇게 다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홍준표 대표를 무너뜨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대표가 집단 지도 체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집단 지도 체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집단 지도 체제에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2011년 7월 달에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 당대표가 집단 지도 체제는 대표위원이 있고 그 대표들이 여러 명이 이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대표가 되었는데, 같은 해, 2011년 같은 해 10월 26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서울시장 신임 투표를 했잖아요. 그걸 헛발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장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세훈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선관위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디도스 사건이라고 해요.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그렇다. 그 책임이 이제 불거지니까 엉뚱하게 그 당시 당대표를 하던 홍준표 후보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 사람들이, 그때는 한나라당인 것 같은데, 한나라당 사람들이. 그래서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당대표가 디도스 공격하고 뭔 상관이 있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신임 투표하는 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서울시장, 그 오세훈 씨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무슨 당대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응? 그래서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지금은 바른정당으로 간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집단 사퇴함으로써 저도 당대표를 사퇴한 일이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는데 당대표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만두라는 얘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당대표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7월 달에 당대표가 돼가지고 10월 26일에 그랬으니까 아마 11월 달쯤 이제 그만뒀겠죠. 그때 이 홍준표 대표를 그만두게 한 사람이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 세 사람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썼네요. 이 세 분은, 이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을 말합니다. 이 세 분은 그 당시 저를 사퇴시키면서 박근혜 이후 당권을 자신들이 장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노무현 정권 이렇게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더 세련되고 더 힘있는 모습으로 이제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그러고 이해찬은 막 공식적으로 우파를 다 괴멸시켜버리겠다. 우리가 집권하면 우파를 다 괴멸시키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른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우파를 분열시키고 바른정당이 이제 위성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위성정당 노릇했잖아요. 저쪽 민주당, 국민의당 다 편을 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잖아요. 위성정당이죠. 말로만 보수죠. 무늬만 보수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제는. 보수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래 했으니까. 그래서 바른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우파를 분열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 정권은 사정을 매개로, 제 정권 잡아서 벌써 사정한다고 그러잖아요. 4대강 다시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최순실 사건 다시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마구 이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거죠. 사정을 매개로 자유한국당을 흔들 것입니다. 한국당까지 이제 흔들어 대겠죠. 걸려들면 여지없죠. 벌써 김진태 의원 집어넣으려고 했죠. 200만 원 벌써 벌금을 일침에 선고해 놨죠. 집단 지도체 지금 하자고 움직임이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꼴 똑같이 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계파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집단 지도 체제는 책임 정치에 반하고 책임 정치를 안 하죠. 단일 지도 체제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뭐 뚝심 있게 일도 하고 일을 하다 실패하면 물러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계파들의 이익만 대변하니까 뭐 물러날 책임도 없는데 그냥 막 물러나게 해버리고 뭐 지도체제에 허물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또 집단 지도체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건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이 홍준표 후보가 이게 특공대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막
밀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뭐 독불 장군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성격이 또 이런 사람은 급하거든요. 급합니다. 또 화도 잘 내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 몰라도. 그러면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적이 많죠. 능력은 있는데 적이 많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집단지도체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하는데 집단지도체 해가지고 어영부영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뭐 힘없는 그런 회의나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되겠냐. 한 사람이 끌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노무현 정권 2기에 들어서 좌파들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우파 괴멸 작전에 돌입할 것입니다.